저는 정철수입니다. 올해 72살이죠. 평생을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야 도시로 올라왔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으로 나가죠. 공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하루 종일 떨어진 나뭇잎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벤치를 닦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언제나 낡은 붓 하나와 작은 먹물통이 들어 있습니다. 붓대는 여러 번 갈라져서 실로 동여매 놓았고 털은 반 이상이 빠져 있어요. 그래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 청소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어르신들, 뛰어노는 아이들. 모두들 바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죠. 가끔 붓을 꺼내서 허공에 글씨를 써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서예를 좋아했거든요. 마을 서당에서 할아버지께 한글과 한자를 배웠죠. 붓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언젠가는 내 글씨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서울로 올라가서 서예를 제대로 배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먹고 살기가 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예는 뒷전이 되었죠.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요. 그래도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붓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일하다 보면 맞은편 건물이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JK그룹 본사 건물이에요. 무려 5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죠. 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차갑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너무 크고 웅장해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 건물의 주인이 김도연 회장이라고 들었습니다. 75살이라니 저보다 3살 많으시죠. 신문에서 가끔 사진을 봤는데 늘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냉혹한 경영자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건물 로비 청소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벽면 한쪽에 거대한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거든요.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했습니다. 이런 글씨는 평생 처음 봤어요. 작품 옆에 작은 명패가 있었는데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글씨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니 신기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작품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가져오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서예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니에요. 평소에는 예술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작품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 없는 사람이 왜 이런 작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작자도 모르는 글씨를 말이에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작품이 신경 쓰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었어요. 관리인이 조심하라고 여러 번 당부했거든요. 그래도 멀리서나마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서예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던 날이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서둘러 공원 청소를 마치고 JK그룹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로비 청소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청소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비 천장 한쪽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 거대한 서예 작품 근처까지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관리인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 작품에 물이 닿으면 회장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지 응급처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이대로 두면 정말 작품이 손상될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함부로 손댔다가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작품이 망가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붓을 꺼냈습니다. 제가 임시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안 돼요. 관리인이 말렸지만 저는 붓에 먹물을 묻혀 벽면에 흘러내린 검은 물방울, 자국들을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붓끝을 따라 지저분한 물자국들이 마치 원래 작품의 일부인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몇 분 후 저는 붓을 멈췄습니다. 벽을 다시 보니 물자국은 사라지고 작품이 더욱 완성된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지나가던 직원들이 모두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물자국을 지우려고. 하지만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들 경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붓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기존 작품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저는 붓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젊은 여성이 멀리서 모든 걸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공원으로 돌아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눈빛이 총명해 보였습니다. 혹시 아까 JK그룹 건물에서 붓으로 글씨를 쓰신 분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물자국을 지우려고 했을 뿐인데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놀라워서요. 혹시 서예를 전공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조금. 저는 손을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JK그룹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정철수입니다. 정철수 할아버지,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젊고 예쁜 아가씨가 저 같은 노인과 커피를 마시겠다니요. 저야 상관없지만 제가 너무 초라해서 민망할 텐데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공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하은은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붓글씨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존 작품과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저도 신기해요. 서예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렸을 때 마을 서당에서 조금 배웠고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도 잠깐. 하지만 제대로 배운 건 아니에요. 하은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원에서 배우셨나요? 한비 서예학원이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오래전에 불이 나서 다 사라졌죠. 그 순간 하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들은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한비 서예학원이요?
네,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서요. 하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특히 왼손 검지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보더라고요. 그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젊을 때 칼에 베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은은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깊이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항상 공원에 있으니까요. 하은이 떠나고 혼자 남은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왜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JK그룹 건물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직접 로비로 내려온 거예요. 평소에는 최고층 사무실에서만 머물던 분이 말이죠. 회장은 그 서의 작품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새로 추가된 붓자국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 획, 이건 분명히 어디서 본 건데.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비에서 본 그 붓자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장은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는 서랍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서랍 안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앨범이었어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50년도 더 된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친구들이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회장은 특정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대학 시절 서예 동아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자신 옆에 한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 사진 속 철수가 쓴 작품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회장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어제 로비에서 본 붓자국과 똑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 회장은 더 많은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철수가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왼손 검지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칼에 베인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왼손 검지의 상처, 하은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그 노인의 왼손에도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다고 했거든요. 회장은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이 모든 세월을 혼자.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던 그날 말입니다. 철수는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회장은 여러 번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워낙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개인정보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런 우연한 방법으로요. 한비 서예학원. 하은이 말한 학원 이름도 맞았습니다. 자신과 철수가 함께 다녔던 곳이었어요. 정말 불이 나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공원에서 청소를 하는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의 옛 친구 철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서로 너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철수가 자신을 기억할까요? 회장은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용기를 내서 직접 찾아가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공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하은이 다시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 하은 아가씨. 어서 와요. 어제 말씀하신 한비 서예학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딱히 더 말할 게 있을까요? 그냥 작은 학원이었는데. 언제쯤 다니셨어요? 한 50년 전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은은 더욱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많았나요? 그렇죠. 서예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실력이 좋았죠. 그분 이름이 뭐였어요? 김도연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성이 김씨네요. 하은 아가씨랑 성이 같네요. 하은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김도현. 그분과 친하셨나요? 친했죠. 나이는 위지만 저를 동생처럼 아껴줬어요. 서예도 많이 가르쳐 줬고요. 정말 좋은 형이었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세요? 아니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왜요? 사고가 있었어요.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지면서 혼자가 됐죠.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서예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고가 손가락 상처와 관련이 있나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내려다봤어요. 오래된 흉터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칼에 베었거든요. 별거 아닌데 흉터가 잘 아물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김도현 형이 그 상처를 받겠네요? 당연히 받죠. 걱정도 많이 해주고 정말 고마운 형이었어요. 하은의 얼굴에 확신에 찬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혹시 시간 되실 때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곧 연락드릴게요. 하은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 말과 일치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공원의 그 노인이 바로 할아버지가 찾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은은 곧장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집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들어와라. 혹시 정철수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김도연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놓고 하은을 바라봤어요.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공원에서 청소하시는 할아버지예요. 한비 서예학원 다니셨고 왼손에 칼 흉터가 있으시고. 정말이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김도연이라는 형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예를 가르쳐주고 동생처럼 아껴준 형이요.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지금 당장 만나러 가자. 할아버지, 철수가 살아있다니. 이럴 수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은도 감동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날 오후 공원은 특별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어요. 하은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뭔지 궁금했거든요.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은과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였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특히 그 남자의 눈빛이 낯익었어요. 할아버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할아버지 김도연이에요. 하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김도현. 그 이름을 들으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50년 전 그 젊은 형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도연이, 형? 김도연 회장도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둘 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서로 많이 늙었고 변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너냐?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 정말 형이에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회장은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왼손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검지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너 맞아. 그때 칼에 베인 상처. 형이 병원에 데려가 주셨죠. 그리고 며칠 동안 걱정해 주시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나는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저도 형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 회장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괜찮았어요.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너의 재능을 생각하면.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의 서예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형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JK그룹이라니.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일들을 주고받았어요. 기쁜 일, 슬픈 일, 후회되는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너 혹시 내가 어떻게 너를 찾았는지 아니? 글쎄요. 로비에 있는 그 서예 작품 말이야. 내가 물자국을 고친 그 작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작품이 누구 것인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내 작품이야. 50년 전에 내가 쓴 작품이라고. 네, 그럴 리가요. 제가 그런 훌륭한 작품을 쓸 실력이 내가 학원을 그만두기 전 마지막 날에 쓴 거야. 그때 너는 졸업작품으로 그걸 썼어. 나는 그 작품이 너무 좋아서 몰래 가져온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작품을 썼다니요. 그래서 50년 동안 그 작품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회장의 말을 듣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작품이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었다니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의 재회가 현실인가 싶었어요. 회장은 그날부터 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청소일은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 좋은 집도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양했어요. 형, 고마운 마음은 받겠지만 저는 지금 생활이 익숙해요. 그래도 이런 힘든 일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갑자기 바뀌면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회장은 제 뜻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회사 로비에서 서예 작품을 하나 더 써주면 안 될까? 제가요? 그런 중요한 곳에. 내 실력이면 충분해. 50년 전에도 훌륭했는데 지금은 더 깊이가 있을 거야.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작품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좋은 붓과 먹물, 그리고 큰 화선지를 준비했어요. 작품의 제목은 귀향으로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50년 만에 돌아온 제 심정을 담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JK그룹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첫 획을 긋는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어제까지 계속 써왔던 것처럼 손이 움직였습니다. 귀향? 두 글자를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호흡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각 획에 제 인생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점을 찍고 붓을 놓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글씨는 처음 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50년 만에 받는 작품에 대한 인정이었거든요. 회장과 하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정말 훌륭해. 예전보다 훨씬 깊이가 있어. 할아버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회를 얻다니요. 형 덕분이에요. 형이 제 작품을 지켜줬으니까. 우리 덕분이야. 서로 만났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그래.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공원 청소는 계속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어요. 주말에는 회장과 하은과 함께 서예를 연습했습니다. 철수야, 내 글씨는 정말 특별해. 마음이 느껴져. 형도 여전히 훌륭하세요. 사업만 하신 게 아니었군요. 취미로 계속했어. 너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서예를 통해 마음을 나눴습니다. 5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금세 옛날처럼 가까워졌어요. 로비의 귀향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됐습니다. 신문에도 실리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70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유명해진 거죠. 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청소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잊힌 붓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붓을 들고 새로운 작품을 씁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이에요.